자,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이고요. 오후 1시 33분입니다. 나스닥 지수. 자, 11,004.62. 사실 뭐 다른 거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.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주봉인데, 자, 월봉은 사실 상단선에서 내려와서 아직 하단선까지 안 갔습니다. 근데 하단선 위치가 1650선 정도에 있어요. 자, 주봉은 하단선을 그대로 누르고 끝났거든요.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아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예, 열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죽은 거예요, 지금. 아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.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본다면, 예, 주봉은 이제 올라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죠. 그러니까 지난 주까지만 해도 내려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, 예, 억지로 눌러서 이제 저가도 깨고 내렸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자, 이걸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데, 이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면, 일봉은 딱히 뭐 할 얘기가 없어요. 예, 일봉은 제 입장에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고, 뭐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이제 상관없는 구조라는 거죠. 월봉이 이제 내려갈 공간이 아직 남았잖아요. 1600선. 예. 1600선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. 여기. 그리고 반대로 11,520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이 얼마냐면 11,000이잖아요. 11,000. 밑으로 350호 정도 내려갈 수 있고, 위로는 520호를 올릴 수 있죠. 예.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다 자유로워진 거예요. 주봉도 자유롭습니다. 주봉도 아래 위 다 자유로워요. 그러니까 이번 주죠. 이번 주만 해도 아래로는 가기 힘들고, 예, 위로는 가기 쉬운 구조였다면 지금은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둘 다 쉬운 구조가 된 거예요. 자, 지금 거래를 한다면 주봉의 여기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. 예, 고가 1, 저가 1, 종가 1, 그 다음에 거래량 0입니다. 요 구조는, 거래량은 빼고요. 거래량은, 잠깐만요. 거래량 뭔지 볼게요. 거래량이 1이에요. 1. 거래량 1입니다. 주봉. 거래량 1. 자,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가를 깬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가 투자심도가 하락해요. 만약에 고가를 넘는다.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구조는 거래를 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저가를 올리면 매수하고, 예, 고가를 내리면 매도해요. 예, 선택하시면 됩니다. 고가를 내리면,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해, 이런 뜻이고,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해,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얼마에 매도해? 없어요. 매도가 없습니다. 매수가도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가도 없고 매수가도 없는 거예요. 예,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11,520선으로 다시 가는 거고, 예, 이번 주 저가를 깨면 1650선으로 내려가는 겁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예,
이렇게 그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. 예, 지금은 특이사항이 없다. 글쎄요. 올라가는 것도 너무 문제가 없고요.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. 양쪽 다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어요. 다만 저가를 붕괴하느냐, 고가를 돌파하느냐, 이제 그 부분만 봐야겠죠. 그래서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 주 고가 부근으로 좀 올라오긴 해야 될 거예요. 매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와야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. 고가랑 너무 멀어요. 고가랑 너무 멀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근데 아래쪽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쏟아질 수도 있어요. 그냥 쏟아지면 어쩔 수 없죠. 고가랑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가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. 한 가지 확실한 건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올라오잖아요. 그럼 저는 매도하기에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.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오면 이제 아리까리해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. 왜냐면 가격이 없으니까. 매도할 가격도 없고 매수할 가격도 없고 주봉 그리고 월봉 둘 다 적정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봉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하루하루 보면서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완전히 모든 기회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도하기 좋은 자리,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주봉에는 아예 없다는 거죠. 월봉은 지금 가격은 매도하기에는 싸고 매수하기에는 비싸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. 저는 진짜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어요.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냥 내려가는 바람에 도저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. 좀 아쉽네요.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이었어요. 제 입장에서는 와, 어떻게 이렇게 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봉에서 만약에 이제 매도하시겠다 그러면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건 감안하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분기봉이거든요. 분기봉의 윗꼬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이제 시가 쪽으로 갈 거예요. 시가.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분기봉이 시가로 간다. 시가가 얼마냐? 1659예요. 1659. 근데 1659가 월봉의 하단선입니다. 월봉의 하단선. 그러니까 분기봉의 시가가 월봉의 하단선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6개월 봉을 보시면 이미 어디까지 왔다? 시가까지 왔어요. 6개월 봉은 이미 시가까지 온 거예요. 그리고 1600선으로 가면 음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내린다라는 의미는 분기봉은 아직 양봉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반기봉은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. 여기서 더 내리면 반기는 죽어요. 반기는 죽고 여기서 더 내려서 1600선까지 내려가면 분기도 죽어요. 그러면 지금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깬다라는 행위는 반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분기도 죽어간다는 거예요. 근데 저가를 깨고 안 올라와. 1600선으로 간 다음에 안 올라오면 다 죽은 거예요. 그죠? 다 죽는 거라고요. 1600선으로 내려가면 월봉, 분기봉, 반기봉이 다 죽는 거예요. 다. 남은 시간 동안 올해 마지막
남은 시간 동안 만약에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뭐 월봉 이상은 전멸이라고 봐야죠. 그러면 반기면 내년 6월까지 죽는 거고, 그죠? 분기면 내년 3월까지 죽는 거고, 월봉이면 내년 1월이 죽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관찰해 보셔야 될 거는 이번 주 저가가 깨지느냐.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면 아래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. 이제 1600선으로 갔는데 감아 올리지 못한다. 예? 감아 올리지 못하면 하나하나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만약 이제 올라가면 반기도 살아나고 분기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월봉도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주봉의 흐름을 보실 때 그런 맥락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. 주봉이 양봉이 났네, 음봉이 났네,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의 그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월봉, 분기봉, 반기봉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쉬운 건 타이밍이 안 보인다는 거죠.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래서 코멘트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게 내리면 진짜 많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릴 수 있어요. 근데 내리면이잖아요. 내리면. 오르면 또 한동안 버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저는 하락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랐다 떨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상태에서는.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 어느 쪽도 쉽게 가격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. 일목으로 봐도 지금 아직 선행 스팬 2 안 찍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에 가서 찍고 내려오면 깔끔한데 그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도 애매하고 오르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. 자,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